오늘은 국내 대형 VC 투자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SV 인베스트먼트의 오타큰 이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V 인베스트먼트의 오타근입니다. 냉철한 눈으로 평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여기 전문가분들이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많으셨는데 처음으로 VC,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나오신 거예요. 그럼 VC가 도대체 어떤 일인지 또 본인이 어떤 VC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벤처 캐피탈은 그 기술력이 높은 비상장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기존에는 증권회사,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많은 비상장 기업들을 발굴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부동산 업계의 문제를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한 이제 스타트업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네, 기술의 활용도가 낮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부동산 시장의 비율을 얼만큼 개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새롭게 혁신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스페이스워크의 조성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서비스, 그러니까 프롭테크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계시잖아요. 2019년 한국 부동산 금융대상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하셨고 신보가 지정한 퍼스트 펭귄 기업에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스페이스워크 어떤 회사입니까? 스페이스워크는 2016년 10월 창업돼서 이제 3년이 갓 넘은 회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토지가 있으면은 이 토지의 물리적 환경, 그다음에 건축법규, 그다음에 주변의 부동산 시세에 맞춰서 여기 가장 최적화된 개발의 형태를 시뮬레이션하고 여기에 대한 수익성을 선정하는 게 저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조성현 대표께서는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미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할 정도로 총만 많은 건축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건축가들이 사업을 보통 건축 설계사 뭐 이런 형태의 사무소를 였는데 이렇게 프롭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한 계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히 중소형 부동산 개발 시장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업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건축학이 전공이었지만 원래 이제 프로그래밍을 좋아해서 이제 컴퓨터공학을 이제 부전공을 신청하고 좀 다수 과목들을 들었었고 또 그 이제 학내 이제 부동산학회에 가입해서 좀 이제 관련 활동들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제 경기 없는 작업실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뭐 예술적인 건축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기술과 이제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같이 작업들을 쭉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개 이상의 이제 토지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30개 이상의 토지를 사서 개발하는 작업들을 이제 쭉 수행해왔었는데 이렇게 작업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작은 종류의 이제 부동산 개발 시장에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어려운데 이 부분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로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서울로 보게 되면은 서울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보게 되면 90%는 200평 이하의 토지에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자산운용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들 큰 규모의 이제 부동산 개발만을 하고 싶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지만 90% 그러니까 대다수의 토지는 전문가분들이 도와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술로 혁신하고자 스페이스워크를 창업했습니다. 네. 그동안 정보 비대칭이 심했던 중소형 부동산 개발 분야를 착안을 해서 사용자들의 어떤 니즈를 정확하게 포착하시고 또 공략을 하시는데 그럼 개발하신 인공지능 기반의 부동산 개발 솔루션 이름이 랜드북이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해 주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소형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째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일단 법규가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같은 법규 적용을 받는 동일 지역의 땅인데 바로 옆에 땅인데 지을 수 있는 면적의 한계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땅인데 가치도 다른데 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법이 계속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만 하다고 하더라도 1년에 7차례씩 변하게 되는데 어떤 법규들이 변할 때는 가치 변화가 없다가 어떤 법규가 변하면은 어떤 땅은 좋아지고 어떤 땅은 나빠지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또 안 좋은 땅 두 개도 합치게 되면 매우 좋아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좋아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저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는 이제 3,800만 개의 필지가 있고 이 조합까지 계산하면 이제 수십억 가지가 됩니다. 즉 법규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고 수시로 변하고 조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 전문가가 풀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로 풀어야 되는 문제로 정의를 했고 저희 랜드북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클릭으로 이 토지의 현재 시세, 지었을 때의 형태,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료로 이제 베타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 랜드북 자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릭을 통해서 이 땅에 지었을 때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와 정확한 구성, 그 다음에 수익성까지 바로 원클릭으로 레포트로 출력해주게 됩니다. 네. 이게 여기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가 정말 이제 이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하는데 이런 것들을 예상 수익까지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근데 이런 여기에 들어간 인공지능 기술들이 좀 궁금해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기술이며 어떤 경쟁력을 갖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이제 건축 설계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예전부터 이제 도전해왔는데 이제 건축 설계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바둑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풀기 어려운 문제 중 이제 하나인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건축 알고리즘,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심층 강화 학습을 건축 설계를 이제 풀기 위해서 적용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심층 강화 학습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딥러닝 계열의 기술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십만 개 또는 이제 수백만 개의 라벨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공신경망을 조직해서 이제 패턴을 학습하게 되는데 건축은 그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는 그 정도로 라벨된 데이터가 없고 둘째로는 법규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법규를 학습해서 현재 최적화된 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심층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규칙화해서 자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과거 이제 사람이 두었던 이제 바둑의 기보를 보고 학습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바둑의 규칙화해서 이제 패턴을 찾아서 학습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심층 강화 학습을 통해서 기존에 도저히 이게 패턴을 찾기 어렵던 이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땅에 가장 최적화된 그 수익성을 내는 건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에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와 결합해서 여기에 바로 이제 짓게 되면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매각하면 매각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랜드북 서비스를 저도 꼭 사용해보고 싶은데요. 예. 그 실제로 사용하신 사용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실제 랜드북을 통해 랜드북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성을 향상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저 일단 랜드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에 이제 공개 버전을 이제 오픈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엔진을 통해서 구축형 또는 이제 프라이빗하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테스트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작해서 이제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이제 6개 공공기관에 이제 수백 개 사업권에 대해서 저희 엔진을 통해서 직접 주민 상담들을 이제 수행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랜드북 서비스를 통해서는 저희 이제 소규모 랜드북 서비스를 통해서는 저희가 뭐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은 땅을 사서 짓기까지 뭐 2, 3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아직 이제 끝까지 랜드북 서비스로 이제 끝낸 사례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땅을 초보 이제 개발자분이신데 땅을 사서 빌라 사업을 하시려다가 저희의 검토를 받고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토지 매매를 이제 취소한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남산 근처에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땅을 사고 직접 이제 설계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성과 확장성을 위주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유기술을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협업 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성과도 좀 공유해 주시죠. 예, 저희가 2018년, 그러니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재작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만 저희의 유일한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2019년 작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뿐 아니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이제 시흥시 도시재생센터 등 6개 기관이 저희 고객이 되었고, 5대 은행 중에서는 이제 2개인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그다음에 20여 개 이제 민간 기관들을 저희 고객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를 이제 2개 부서에서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부서에서도 이제 저희 엔진을 통해서 이제 주민 상담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이제 LH공사가 이제 소규모 토지들을 이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매입 심사 시스템이 제대로 이제 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엔진을 통해서 이제 토지 매입 심사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수행하는 것들을 작년에 시범 사업을 통해 올해 본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엔진을 현재 완전히 랜드북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올리는 이제 사스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완료되면은 좀 이제 대형 기관뿐 아니라 굉장히 작은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이제 건축사분들이나 또는 토지를 가지신 많은 개인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반적인 거래가 부동산 그러면은 전문가의 직관에 사실 의존했었던 게 사실인데 이게 공공뿐만 아니라 또 작은 이런 민간 기관에도 부동산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업계 혁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확장성이 더 그래도 기대가 돼요. 또 노후 건물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공익 서비스를 준비 또 운영 중이라고 또 들었는데 이 부분도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랜드북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랜드북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는 도중에 용산에 건물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왜 붕괴됐지를 이제 보다 보니까 노후화된 건물 옆에 신축 현장 때문에 이제 부서진 것을 보고 저희가 약간 이 세팅을 바꿔가지고 건물 노후도랑 주변의 신축 건물 현장을 이제 겹쳐서 어떤 건물이 위험한지를 찾는 서비스를 2주 동안 준비해서 다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이제 서울시 각 구청 안전과에 이제 제공을 했었고 지금도 혹시 건물이 좀 약간 위험한 뉴스가 나오면은 항상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기술력이 우리나라 시장에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필지가 더 복잡한 나라도 많잖아요. 해외도 수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외 수출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글로벌 진출은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저희 이제 현재 서비스로 보게 되면은 이제 서울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도시화율과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통하는 이제 모형 자체는 세계 특히 아시아로 확장이 굉장히 수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코이카의 도움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또 유력하게 보고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 그런 이유는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하고 우리나라의 건축 법규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성을 띠고 있어서 저희는 진출하기 용이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측면에서는 저희 머신러닝 팀이 또 참가하고 있는 글로벌 컴페티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인공지능 농업 대회인데 작년에 1회 대회가 열려서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인텔이 이제 파이널리스트 5 안에 이제 들었는데 강화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전체 온실을 다 통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그 전문가 농부랑 이제 비교하는 그 컴페티션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선에서 세계 2위 성적으로 이제 통과하여서 지금 현재 네덜란드 온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 잘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이제 토지 생산성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는 도메인 전문가와 저희 엔지니어들이 푸는 방식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접근했고 이제 올 6월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사용자 확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용자 확대를 비롯한 그 향후 비즈니스 확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부동산 개발 이제 프로세스로 보게 되면은 크게는 이제 평가, 이밸류에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트랜잭션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이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온라인 버전을 올리고 다수의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현재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밖에 이제 그러니까 거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잘 모르고 이제 거래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도 작년부터 진행을 해서 올해도 이제 외부로 계속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 직접 매입해서 개발하는 경우에도 작년부터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왔고 올해도 계속 이제 사업 실증 측면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중소형 부동산 개발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처음 개척한 사실 프론티어 기업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작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 만나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런 어려움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저희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저희가 푸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건축 전문가,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금융, 부동산, 웹 서비스에 이르러서 좀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기술만 하더라도 저희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머신러닝, 데이터 엔지니어링, 알고리즘, 뭐 웹 개발 등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한 팀을 모으는 게 저한테는 좀 가장 힘들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팀을 좀 모을 수 있었던 거는 토지는 인류가 가진 가장 한정된 자원이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일은 분명히 조금 한 걸음이라도 또 진보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이런 비전들을 계속 같이 설득해오면서 지금의 팀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럼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투자 라운드는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예, 얼마 전에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 시리즈 A 투자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현재는 시리즈 B 단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최종 밸류에이션 얼마입니까? 예, 제 마음속의 밸류에이션은 약 500억 정도, 내년 정도 되면은 약 500억 정도의 가치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500억이면 상당히 뭐 내년이면은
뭐 1년이 남긴 했지만 그래서 상당히 큰 밸류에이션인데 어떤 기준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뭐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한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조성현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뿌듯하지만 엄청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고 또 그 도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는 이 목표에 맞춰서 가장 잘 돌파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부동산 산업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